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GTX A 노선이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됐는데 평일 이용객이 한 8,000명 정도. 자, 기대 수준보다는 낮더라. 기대 수준의 한 32%. 여기 아직 계산 안 된 걸 계산하면 한 52%. 그러니까 아직도 반 정도는 더 타야 기재 수준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아직 개통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램프업,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 그죠? 램프업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일인 지난 1일과 2일 이용객이 8,000명, 구체적으로 1일에는 8,023명, 2일에는 7,969명, 평균 8,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국토부의 평일 이용 예측 수요인 21,523명 대비 약 37%. 그러나 이 동탄에서 수서 간에 역들이 개통이 안 된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구성역이 미개통이 되었고, 만약에 이게 개통을 하면 조금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3% 수준. 그죠? 자, 구성역 말고도 또 역 하나가 또 개통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수서에서 강남까지가 또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서에서 강남까지 개통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수요는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GTX를 개통하고 A 노선이라는 걸 개통하고 이제 어떤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완전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이용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불편하다. 차라리 광역버스를 이용하겠다. 외면받고 있다라는 거, 초반에. 외면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서둘러 개통을 했죠. 불편한 점이 있겠죠.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개통한 점이 있고, 접근성 및 인프라 부족, 부분 개통. 부분 개통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접근성 및 인프라 부족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2028년 수서에서 삼성역 구간이 개통돼야 제대로 활성화된다.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2028년이야. 수서에서 삼성역 개통이. 그럼 앞으로 4년 남았다는 건데, GTX 그 어떤 추진하는 그 속도로 보면은 이게 공사가 좀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2030년 돼야 이게 완전히 개통이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도 6년이 남았어. 자, 그러니까 GTX를 바라보고 집을 산다든지 시세 차익을 생각한다든지 참 그런 게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죠? 그리고 완전히 개통되는 것도 빨라야 2028년, 조금 더 딜레이하면 2030년.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다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게 사실 예견됐던 얘기인데, 자, 이게 동탄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바운드리에 사는 분들은, GTX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사시는 분들, 이 호수공원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 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 버스 타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15분에서 가는 거야. 얼마 안 걸리지만 오고 가고 기다리는데 역까지 들어가는데 한 25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역에서 입구에서 GTX 타는데 또 한 5분 이상 걸리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데 한 10분 또 걸리고, 차가 또 한 7분 간격이죠.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여기서 또 버스 기다려야 되고, 또 버스 타야 되고, 그죠?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뭐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이렇게 뒤에 사시는 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여기서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불편해서 안 타겠다. 차라리 서울 갈 때 집 앞에 조금만 나오면 광역버스가 있잖아요. 이 도로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메인 도로니까.
메인도로에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그냥 서울 가겠다. 왜냐면 바로 일단은 타면은 바로 강남으로 가잖아요. 그죠? 뭐 수서에서 갈아탈 일 없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역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한 32% 수준. 그죠? 그런데 과연 다 개통이 되고 편해지면 다 개통이 되고 조금 빨라지면 과연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이용하기에 편하겠냐,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예, GTX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핵심 이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지만 비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용하는데 장점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좀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역이 많지 않잖아요. 이 GTX 역은. 그죠? 역을 줄여가지고 속도를 높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한계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GTX A 노선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B, C, 뭐 D 노선까지 뭐 E, F는 뭐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D 노선까지 우리가 이제 뭐 개발이 된다고 예상을 해보면 A 노선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요의 문제점, 그리고 이용객들의 어떤 그 패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점들이 이제 보완이 되겠죠. 보완이 되는데 이게 수요가 따라지질 않는다. 그죠? 이 GTX를 이용하는 수요가 따라오질 않는다. 그러면 이 BC 노선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뭐 거기다가 재정 적자를 막 투입해가지고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간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좀 GTX가 그렇게 뭐랄까요? 많은 수요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저는 예전에 예상을 했는데 요 역세권에 사는 수요만 가지고는 GTX를 운영해서 흑자를 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하면 이 비역세권에 들어와 이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버스 타고 갈아타는 시간에 차라리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죠? 광역버스는 또 별로 이렇게 한번 고속도로 들어가면 별로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동탄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집에서 동탄역까지는 가는데 30분 걸리고, 지하 깊은 곳에 있는 GTX 정거장까지 가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 그러니까 30분 걸리고 GTX까지 역까지 가는데 뭐 이것저것 합치면 20분 걸리면은 한 7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50분 걸리는 거죠. 50분 걸리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 앞에서 광역버스를 타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수서에서 동탄까지 수서에서 강남까지 다 연결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A 노선에서 사업성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BC 노선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A 노선이 그나마 사업성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자,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은 거예요. GTX A를 이용할 경우 동탄역에서 수서역으로 와서 다시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갈아타고 이후 종로 3가역에서 다시 지하철 5호선으로 갈아타고,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GTX A 노선이 다 서울역까지 완성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좀 이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바로 논스톱으로 달리니까. 그러나 현재는 이용해 봤는데 환승 시간이 길고 너무 불편해서 광역버스는 한마디로 집 앞에서 타가지고 광화문까지 한 방에 가는데 굳이 GTX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직 그 공사가 안 된 역이 한 두 역이 있어요. 구성역과 성남역. 그죠? 역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전문가들은 GTX A 초기 수요를 끌어올리려면 주요 역의 접근성부터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동탄역에서 저기 호수공원에서 동탄역까지 오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버스 노선들, 그죠? 그런 것들이 돼야지 비역세권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서에서 삼성역 구간이 개통이 돼야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서두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게 개통 예정이 28년이야. 그죠? 그러면 그냥 넉넉 잡고 30년이라고 보면 기간이 너무 길어. 기간이. 그죠? 지금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동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10년 차가 넘어요. 그죠? 거의 10년 차가 넘는 거로 알거든요. 한 12, 3년, 한 10년 차라고 하면 거의 이제 이제 이거 완전 개통할 때 되면 한 18년, 경우에 따라 20년 차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금은 기본 요금 3,200원에 5km마다 250원씩 추가되고, 수서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 그렇게 되면, 동탄에서, 광화문까지, 서울역까지 가는 데는 한 6,000원이 넘겠네요. 그죠? 그죠? 자, 주말에는 10% 할인이 돼서 4,100원이래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용객은, 아무래도 주중보다 적을 테니까. K패스 이용자는 GTX 이용 시 사후 환급을 받는다. 환급을 받으면 좀 싸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이 GTX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다 이런 광고가 나와요. 두산건설 예를 들어 GTX 수혜역 수혜 기대. 그래서 이런 광고. GTX-A 동탄역 개통에 들썩이는 동탄 이신도시. 고맙다 GTX 21억 동탄 아파트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이 GTX를 앞에다 놓고서 광고를 하면서 오피스텔 팔아먹고 또 아파트 팔아먹고 심지어는 원주에다 아파트 지면서 GTX에 D가 그 D가 많네. 이겠죠. 이 정도 되겠죠. 천안에다 아파트 쳐놓고 GTX로 또 광고 때려서 또 마케팅해. 그러니까 GTX는 건설사들의 마케팅용이야. 그죠? 계속 요런 광고가 나올 거야. 최근에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GTX 21억 동탄에 21억을 찍었나 보죠. 그거 하나로 그냥 그 주변에 오피스텔 쳐서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 광고가, 왜 이 기사가 계속 나오나 했더니 그 부근에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나 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자, 최근에 요번 주에 아파트 시세를 보시죠.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어요. 전세값도 46주 연속. 그죠? 전세값은 계속 올라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전세 대출을 잘해주고, 그죠? 금리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그죠? 사람들의 주거의 질은 안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 매매 가격은 0.03% 하락, 전세 가격은 0.03% 상승. 자, 전국 기준으로는 하락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그죠? 이게 하락을 끝난 건가 아닌 건가 헷갈려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은 드렸어요. 뒤에서 또 확인해 보겠지만. 자, 이렇게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0.04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거, 지방도 많이 빠졌으니까. 자, 수도권도 지난주 대비 0.03 마이너스 0.01 하락폭을 축소했어요. 이제 수도권은 다음 주에 보합으로 가겠죠. 수도권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마 한 4월 말 정도 되면,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상승으로 전환하겠죠. 그죠? 일단은 바닥을,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은 바닥은 찍었어요.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그 원인은 몇 가지 있어요. 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야, 이거 돈을 들고 있으면 집 사기 힘들겠다. 그죠?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야. 분양가가 폭등하니까. 그죠? 돈가치가 떨어진 걸 느끼니까. 자, 사람들이 그런 심리 때문에 저가의 집을 좀 사고 있는 거예요. 서울은 상승. 지난주에 0.01, 이번 주에는 0.02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인천은 보합, 울산도 보합, 전남도 보합. 그죠? 자, 이렇게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상승폭이 다소 늘어났고 수도권은 이제 다음 주 정도만 보합으로 바뀐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도별로 보니까 전북이 마이너스 0.06, 뭐 대구 같은 데 아직도 물량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0.66. 자, 부산도 마이너스 0.66. 자,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 대구, 부산은 물량이 많아요. 제주도 0.05. 그러니까 대구, 부산 뭐 이런 지역이 상승 전환을 하면 최소한 올 가을 정도, 그죠? 가을 정도 가야 상승 전환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물량으로 볼 때는. 자, 공포 지역 178개 시 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이 45개에서 53개 늘어났어요. 상승이. 보합은 뭐 13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고 하락 지역은 120개에서 115개로 감소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막 폭락론을 너무 주장하시면 안 돼. 뭐 주장하시는 건 주장하셔도 되는데 그에게 너무 뭐 이렇게 맹세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일단은 폭락을 다 했어요. 그죠?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또 폭락이 올라가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위기급 뭐 위기가 와야 된다, 경제 위기가 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 침체가 와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또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폭락이 안 와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03 상승. 전세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오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46주 상승. 수도권도 0.07에서 0.08 상승. 그 다음에 서울은 뭐 그냥 그대로 0.07 상승.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 뭐 하락폭을 좀 줄였고, 지방은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하락폭이 줄어들고, 지방은 전세 가격이 그나마 조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공포 지역 그러니까 전세 가격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이 102개에서 109개 증가했죠. 보합 지역은 뭐 비슷하고 하락 지역은 감소했고, 자, 상승이 좀 늘어나고 있죠. 하락 지역도 감소하고 있고, 그죠? 전체적으로 상승이라고 봐야 되죠. 자, 시도별로 보니까 인천이 0.15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서울이 비싸니까 인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죠. 부산도 전세 가격이 돌았어요. 0.03. 울산도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어떤 지역을 보면 신고가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지역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하는 거야, 뭐 돌아선 거야,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3,000건. 뭐 근데 뭐 엄청 늘은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상승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저가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그죠? 뭐 조금 더 올라온 호가에 거래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적정한 가격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매물들, 뭐 그런 매물 위주로 당분간은 소화된다. 상반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뭐 그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의 매물이 83,000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거래는 많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중가 아파트들이 중위가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잘 안 돼요 지금. 그죠? 뭐 신고가 고가 아파트들 뭐 강남이나 그런 지역도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 가끔 거래가 됐는데 그것도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매물 적체는 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가 또 쉽지 않아졌어요. 그죠? 지금 미국이 워낙 그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자, 지금 이렇게 강남, 송파, 마포구 이런 데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는 되겠죠. 자, 강남 대치 삼성 1차 전용 5구가 최근 신고가 18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 신고가 쳤다는 거예요.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98이 27억 5천만 원에 선박김 됐는데 기존보다 1억 5천만 원 올랐다.
그죠? 내리질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A급지 아파트들이.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이제 부모님의 자산이 이 자식에게 이전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죠?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 거야. 이런 고가 아파트는. 그죠? 그런데 중위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물려받을 게 없어. 그죠? 현금을 쪼달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 양극화 현상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포구 현석동의 레미안 웰스트림 천용이 114가 이달 초 26억에 신고가를 쳤다. 그렇게 시장은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